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장이 좋았어요. 오늘도 장이 좋았는데, 뭐 수급 같은 부분이라든가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은 이제 기관 수급이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좀 상승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또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외국인이 좀 샀는데,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는 거의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단기 꼭지 구간이라 하락 압력이 더 있을 듯 하다. 자, 지금 현금을 아직도 한 40% 50% 정도 이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는게 오늘은 이제 뭐 옵션 만기이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좀 출현이 되면 저는 좀 증시가 조금 폭락 가까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또 기관이 수급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지금 지수를 받쳐버렸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전고점을 지금 뚫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을 이제 높여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락 압력이 좀 거세다. 외국인이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제대로 이제 다시 돌아서는 시점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제 횡보나 조정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동의 이해. 자,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과거 데이터로 이제 파동을 이해를 하자. 과거 데이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뭐,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죠? 자, 상승은 3파. 하락 3파.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을 엘리엇 파동이라고 그러고, 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론적인 원칙인가 보죠. 그래갖고, 이 하락 3파, 상승 3파를 이제 나타내는 이런 흐름을 이제 엘리엇 파동. 그리고 이 파동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뭐 정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보면 과거 이때 봐도요. 상승이 1파, 2파, 3파. 자, 세 번의 상승이 나오고 자, 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상승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제 하락으로 돌려서, 하락도 1파, 2파, 3파, 다시 상승 3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파동을 만들어 간다. 작은 파동, 큰 파동. 해서, 엘리엇 파동은 일봉상에도 있고, 뭐 주봉상, 월봉상에도 있겠죠. 이런 파동을 이제 딱 만들어 놨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엘리엇 파동에, 이 이론에 이제 근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분석을 또 입혀봤습니다. 입혀보니까, 상승 1파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상승을 시작한 그 바닥 시점과 꼭지 구간을 봤을 때, 자, 상승폭이 124포인트였어요. 124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한 구간, 이 구간에서 상승 구간을 딱 이제 분석해 보니까, 129. 이건 이제 주가 지수가 1963포인트부터 지금 232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야? 11월, 1, 2, 3, 4, 5월. 11월이 여기구나. 11월. 거의 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상승이 이렇게 급하게 뒀는데,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딱 그리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1파보다 2파가 더 크게, 2파보다 3파가 더 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제 확실한 꼭지 신호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만약에 파동을 그리는데, 1파보다 2파가 더 약했다. 그럼 이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항상 상승은 정고점이라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고점이 저항 구간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어내는지 뚫어내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물대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1파보다는 2파가 2파보다는 3파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신호를 만들어 갈 때 아무래도 가장 깔끔하게 이런 파동이 그려지죠. 물론 파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는 이게 엘리엇 파동으로만 모든 파동을 다 결합시켜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 지금 자리는 꼭지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1파보다 2파가 2파보다 3파가 더 급하게 상승을 만들어 갔죠. 그러면서 이평선과의 갭도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갭이 벌어져 있다는 소리는 항상 이평선 간의 갭이 벌어져 있으면 이평선과 캔들 간의 갭이 벌어져 있고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갭이 벌어져 있으면 이걸 좁히려는 움직임은 취하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는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좁힌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든지 바닥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렴 구간이 이제 필요하고 그 구간을 우리는 조정기 또 하락기라고 보죠. 하락장, 조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 데이터는 이 캔들이라는 것도 자 오늘의 움직임이 끝나면 그 움직임을 가지고 봉으로 표현하는 걸 캔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60일 과거 60일에 주가를 평균을 해서 지금 자리보다 어느 자리 얼만큼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자리부터 60일 지금 자리부터 60일 전에 주가를 이제 다 평균을 내놔서 그 자리를 표시를 한 게 이 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그런 자리를 쫙 이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이평선이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서 자 이제 미래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동 이론에는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을 하고 좀 분석을 하기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석 자료라는 거죠. 자 이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만 쳐도 다 나오니까요.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기조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1파보다 2파가 2파보다 3파가 자 상승폭을 점점점 더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이 파동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 국면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파보다 2파가 상승폭이 더 컸을 때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이 하락 파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작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파보다 2파가 상승 파동이 작았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지지선인 60일 이평 근처라든가 뭐 이렇게 눌렸을 때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더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파보다 2파가 이제 상승 파동이 클 때는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엘리엇 파동을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간단해요. 지금 3파가 딱 끝나고 다시 조정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이 왔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만약에 이 3파보다 약하다. 그렇다면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 상승 파동이 더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하락 파동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 자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코스피 지수 이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년 11월날 이때 트럼프 악재가 이제 터지면서 지수가 이전에부터 많이 밀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악재를 기반으로 악재가 딱 터지자마자 그때부터가 이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닥으로 그 아랫자리로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끄게 상승을 해왔는데 그런 트럼프 악재를 딱 터트리면서 자 트럼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인들도 외국계 자본을 대량 움직이는 그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거의 뭐 미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악재가 그렇게 강하게 터졌는데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샀어요. 보면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이렇게 근접해 있죠. 지금 이 갭을 만들어 갖고 있다가
지금 근접해 있으면서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항상 이게 보면 상승을 이렇게 같이 하고 외국인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이게 누적 순매수라는 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이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기관이 이 노란선이고요. 개인이 파란선이에요. 개인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환매를 하면 기관도 물량을 털어야 돼요. 왜 그 돈을 자기가 빚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자기가 이제 지수가 빠져갖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펀드를 환매를 한다. 그럼 기관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은 항상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코스피에서는 거의 움직이더라. 그리고 외국인이 수급의 주체가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기업에는 투자하기가 꺼려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투자를 하지, 그 나라에 있는 소기업에는 잘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코스피는 보통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정확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과거 지표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보유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 기관과 우리 개인들의 보유량은 이렇게 없어져요. 이 전에는 하락을 이렇게 그렇게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락을 해오는 기간 동안 물타기 하다가, 자, 보유량을 이렇게 늘려갔을까,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물타기 하다가, 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계속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굉장히 좀 그렇더라,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적 순매수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 이때 트럼프 합체 있을 때, 자, 반등을 갑자기 급하게 주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걸 바닥으로 해서 지금까지 또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 동안 이렇게 변동폭이 커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되는 이런 것도 무슨 뭐 테마주들, 종목들이 가벼워. 시가총액이 작아서. 종목들이 가볍다. 그러다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많아요. 기업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작전 세력들이 종목이 가벼우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500억인데 시가총액 500억인 기업은 뭐 한 300억이면 장난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유 물량을 만약에 뭐 50%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고, 물론 그게 계좌를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이 사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대주주로 잡히진 않아요. 작전 세력이 대주주로 잡히진 않는다고. 근데 이런 작전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번에 대선 테마주만 봐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대선 테마주가 진짜로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투기를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본을 투입한 개미들의 돈을 이런 세력들, 작전 세력들이 다 싸그리 긁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가는 구간에 개인들이 이렇게 보유 물량을 이렇게 늘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의 이 보유 물량은 뭐라 그래야 되지? 코스닥 상위 종목에는 거의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통 보면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이 무슨 뭐 지금은 카카오, 뭐 셀트리온 이런 데 되겠죠. 그럼 이제 우상향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 확대를 하는 중이고, 기관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지금 보면. 코스닥 종목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오히려
앞으로를 보면 지금보다 이제 뭐 상승을 그렇게 이어가고 한다 그러면 기관이 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렇게 팔면서 지금 코스피를 많이 샀어요. 기관들은 이제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제 살려고 지금 오늘 보면 이제 보통 보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팔면서 코스피를 샀어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개미들은 코스피 팔아서 코스닥에다 샀죠.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서는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종목들이 너무 가벼운 종목들이 많고, 섹터들도 너무 들쑥날쑥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거 체크하기 힘드니까, 보통은 누적 순매수 추이로 저는 이제 체크를 할 때는, 코스피 지수만 보통 체크를 한다.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수급은 외국인이 끌어가고 있구나. 기관이 수급을 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장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기관이 끌어가는 장, 이런 장들은 보통 보면 버블이더라. 버블이 뭐예요? 버블이 거품이라는 거죠. 기관이 끌어가는 장에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길게 보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품이 꺼지는 부분들도 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적인 부분에서 과거 데이터로 분명히 짚어낼 수가 있다. 물론 조금 더 늦게 짚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꼭지에서 이제 바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익 중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수익금이 조금 반환하는 정도니까, 그런 정도에서 그 폭락을 다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수익을 쌓아두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이렇게 지수를 이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제 예측을 할 때, 앞으로의 파동을 예측을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승을 끌어가는 주체가 어딘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락을 끌어가는 주체가 어딘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장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거 누적 순매수 추이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볼까 말까 해요. 안 볼 때도 많고요. 보고 싶으면 심심하면 보는 거고, 귀찮으면 안 보는 거고. 이제 보면은 그날그날, 왜냐면 장상황을 저는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는데요.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을 때는 별로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보통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보면은 개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선물도 지금 하방 포지션 잡고 있고, 코스피 주식도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것도 보니까, 자, 코스피는 상승으로 이렇게 누적을 해놨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포지션을 보니까, 지금 보면 이 선물 포지션은, 개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의 포지션은, 선물 포지션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보통 보면 포지션을 잡고 가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은 이제 뭐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장기적이 아니고 이거를 장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좀 없겠네요. 이 선물이라는 거, 파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보통 보면 이제 뭐 콜옵션하고 보통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누적을 둘 다 이렇게 매도로 잡아놓고 있다,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하방압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돼. 왜? 지수를 움직이는 보통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요. 개미나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별로 이제 포지션 부분에 신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 포지션들을 많이 신용을 하는데, 오늘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상승을 좀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팔았는데 그 물량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 잡았죠. 보통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를 해볼 때, 코스닥이 거의 한 600억 들어왔다 그러면 코스피로는 한 6천억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한 500억 팔았는데 거의 뭐 외국인이 한 600억 샀다. 그러면 코스닥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이만큼 산 것처럼 해서 코스피를 살라 그러면 한 6, 7천억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코스닥을 더 많이 샀다. 코스닥을 더 많이 받치고 있다는 소리고, 이제 선물 포지션 보면 하방으로 잡고 있다는 게 보이죠, 외국인이. 자, 외국인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 때 왜 지금 이거를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선물이라는 건 코스피 200 종목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연계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이 좀 이제 하방으로 잡히게 되면, 선물이 이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지수도 따라 내려가고요. 지수가 만약에 하락으로 많이 꺾이게 되면 선물 포지션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맞춰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를 이제 수급 주체, 지금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외국인이에요. 근데 지금 뭐 기관이나 개인들은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 말고는. 기관은 지금 아예 없어요, 물량이. 개미들은 아예 물량이 없다고.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물량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하방으로, 만약에 이거 기관이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받치려 그런다 그래도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 잡아놓고 주식을 내리 팔아버리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보통 보유를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보유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외국인의 포지션에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 포지션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없어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개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고, 기관은 정말 많이 팔고 있네.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네. 아무튼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파동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버벅거리게 되네요. 그래서 좀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꼭지 신호, 이 파동에 대한 꼭지 신호도 나왔고요. 또 갭을 이만큼 벌렸으니까 좀 꼭지로 볼 수가 있죠. 거기다 심리지표들, 이런 거 첨부를 해보면 지금 자리가 꼭지다 라고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서 굉장히 확률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하방으로 꺾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좀 하락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상승을 했다가 뭐 이제 밀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저께 조금 밀리다 오늘 옵션만 기했는데 갑자기 조금 받는 주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옵션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기관이 이제 수급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좀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데이터로 파동을 이해해보자. 과거 데이터를 살피는 방법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또 제가 요즘 보면 커뮤니티 그 가입 문의를 이제 매니저님께 드리는데 좀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내 맘대로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관리, 뭐 재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제가 잘 못합니다. 왜? 항상 내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냐면 사람과 사람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끼게 되면 이런저런 편의를 자꾸 다 봐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조금 처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성장이 좀 문제가 되고, 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위임을 시켰어요, 매니저님께.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입문이라든가 가입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은 이제 매니저분들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회원분들 말고도,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말고도 지금 보면 회원분들 중에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동안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와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좌가 뭐 작게는 한 30%에서, 계좌가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뭐 50%에서 80% 손실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주식 같지도 않은 주식, 뭐 그런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해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여태까지 철저하게 외면을 해왔는데, 왜냐면 얘기를 내가 해줘봐야 뭐 해결 방안이 당장 나오진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잘라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지 못해요. 왜? 두려운 거야. 이미 나는 손실이 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거라고. 내가 1억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80% 손실 봤으면 2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계좌에. 그러면 이걸 들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뭐 1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본전만 가면은 다시 1억이 되는데, 이거 지금 팔아버리면 이게 현찰이 2천만 원이 딱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손실 확정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손실 확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조언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외면을 하고 갔는데, 회원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이제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 자체가 투자, 세상 뭐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요, 모르고 뭘 실수를 하게 되면 금융이라든가 또 뭐 마찬가지죠. 다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를 하게 되면 잘못이 없어도 좀 크나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좀 이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조언이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료 카페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회원들 비공개 카페가 아니고 공개 카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도 입혀서 컨텐츠로 유튜브로 하나씩 다뤄 볼게요. 오늘은 되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파동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좀 뭘 대입을 해서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엘리엇 파동을 본다 그래도, 자, 뭐 이평선간의 이격부터 해서 뭐 캔들의 상황, 또 뭐 이런저런 월봉, 일봉의 뭐 장기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무슨 뭐 이거 누적 순매수 추이, 그리고 오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막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말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키워가면서 하락을 키워가면서 가게 되면 그 자리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간다는 거죠.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여기서 눌린다 그래도요, 제가 하락 지금 이제 하락할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수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거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냥 다 들고 가다가 이제 하락을 맞아버리면, 지금 이렇게 수익 봤는데 수익을 이만큼 많이 쌓아놨는데, 자, 이제 하락을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이 하락 기간 동안 수익 부분 다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놓고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이게 보면 엘리엇 파동이 3파라 그러지만 보통 3파면 3파가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 3파가 다 진행이 되면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확률적으로 3파 이상의 상승은 잘 오지 않는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그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이렇게 파동마다 이제 상승폭을 키웠어요. 이게 내려온다 그래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라도. 이제 바로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하락 파동이 이렇게 크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대외적인 악재. 큰 악재.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고, 그렇지가 않을 때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뤄가는데 이런 파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네요. 하나씩만 나중에 다시 다뤄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누적 순매수 추이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고, 자, 상승을 했으면 상승 동안에, 하락을 했으면 하락하는 동안에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걸 상승시킨 주체가 누구냐, 하락시킨 주체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해서 상승시킨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럼 외국인 포지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장 이제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 포지션에 집중을 해보면, 선물 매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매수 포지션보다 반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 기조를 이어간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딱 되면 그 부분도 이제 하락 포지션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은 이제 하락한다는 것에 이제 배팅을 한 거예요. 풋옵션을 사고, 자, 콜옵션을 팔았어요. 그쵸? 그리고 선물 포지션도 하방으로 잡고 있고, 이제 주식은 살짝 받쳐주는 정도로만 이제 매수 포지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슨 IT, OLED 같은 거 팔고요. 저평가, 지금 소외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풋옵션도 사고, 콜옵션도 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지용으로 해갖고, 그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개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됩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방향으로 걸어놓고요. 자, 풋옵션도 팔았어요. 이제 지수가 더 갈 거다. 단기적으로 더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해놓은 건데, 아무래도 개미는, 이번에도 박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주체별, 그 움직인, 지수를 움직인 주체. 그 주체의 포지션을 점검하라. 그러면 그 주체의 포지션을 점검을 하게 되면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외국인이 받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는 순간 지수는 이제 많이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덜어도 외국인들은 보유량이 많이 있는데, 기관이나 개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지속해서 사느냐, 이제 파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이 구간 때부터 11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표로도 보면 이제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이격도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를 이제 지표적인 부분들을 봐도 지금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저는 이제 하방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주까지 오늘 뭐 상승 기조를 이어갔으니까 내일이랑 해서 다음 주랑 해가지고 그 조정 정도를 보면서 하락을 어느 정도 해갈 건지 조정을 어느 정도 해갈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파동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는 상승의 힘, 을 체크해라. 그리고 상승 하락의 힘을 체크해라. 힘의 정도를 체크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승이 강하고 하락이 약하다 그러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게 되면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이런 거 저런 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데이터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지금 얼마가 돼 있다. 미래에 이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의 주가가 얼마를 형성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거 데이터로 이제 파동을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준비를 더 해가지고요,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하락도 즐기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조금 더 챙겨서 현금을 더 확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도 즐기고 우리가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하락도 즐길 수가 있다. 수익폭은 또 쌓아둔 게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쌓아갈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할 필요가 없다. 편안하게 길게 하는 게 투자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손절 같은 게 있으면은 내가 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어떻게 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절 없는 투자를 하죠. 우리 커뮤니티에서 손절 없는 투자를 해. 그러면 수익을 한두 번 놓쳐도 돼요. 다시 수익 왔을 때 챙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이제 회원분들의 확신에 더 힘을 실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내일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하시는 분들은